책임지는 건강 튜브. 자, 반갑습니다. 건강 튜브의 강영훈입니다. 와우. 오늘도 다양한 건강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 펼쳐나갈 건강 튜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드라마틱한 치료, 적극적인 봉사 정신으로 부산 경남 아니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계신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한양 류마디 병원의 이상호 과장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그 미소가 인자해 보이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했는데 평생을 의료계에 헌신해 주신 교수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교수로서 네네. 모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재직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몇십 년 동안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거예요? 30년 이상이 됐죠. 예. 우리 선생님 외과를 30년 이상 이제 학생들을 또 기르셨는데 외과에 맞는 학생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에 좀 약간 남성적인 학생들이 외과 의사. 예.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 학생은 아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요즘은요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전국 어느 대학이나 이 학생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파워가 드라마에 나오는 네네. 그런 의사 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거기서 그 외과 의사상은 그 희생정신과 아주 스마트하고 네네. 정말 아주 어떤 냉철해야 면에서 되죠, 냉철하고 또. 네, 막 네, 그런 면이 강조하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걸 보면서 외과는 정말 멋진 의사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청혼을 꿈을 안고 있지만은 결국 현실에 이제 가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생각해보죠. 앞날을 생각해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과가 3D다. 3D에 속합니다. 지원생들이 좀 많이 좀 줄긴 하겠어요. 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외과는 정말 들어오면요. 네. 그냥 막 박수로 쳐이고 환영하고 뭐 파티도 열어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침 해진 돌다가 그의 얼굴이 안 보인다 이러면 긴장을 합니다. 스태프들이.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도망가실까 교수들이 봐.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가르칠 땐 또 냉철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항상 그렇게 감수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죠.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데 좋은 외과 별명이죠. 과장 덕장 이상호 교수님. 아이고 덕장식이나. 네, 진짜 덕장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자들한테도 좀 굉장히 편안함을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한양 류마디 병원에 여러분들 이상호 과장님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정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짝만 배가 아파도 이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바로 맹장염. 근데 맹장염이 아니야, 급성 충수염이야가 주제입니다. 맹장염, 급성 충수염 같은 거 아닙니까? 맹장과 충수는 다른 곳이에요. 달라요? 예, 위치부터 다릅니다. 맹장에 되게 매달려 있는 것이 충수입니다. 충수 돌기. 맹장에 달려 있는 충수 거. 돌기. 예, 벌레처럼 달려 있는 것이 충수 돌기. 그래서 충자를 쓰는 거예요. 네. 요 뒤에 지금 네네. 해부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대장 밑에 충수 돌기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저게 밑에가 이게 전체가 맹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를 보면은 식도, 그죠? 위,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게 우측 대장, 그다음에 이게 횡행결장. 그다음에 여기서 좌측 대장 이렇게 직장 항문으로 연결돼서 소장 끝부분에서 이게 우측 대장과 연결되는 요 밑에 우측 대장 제일 아래쪽을 소위 말하는 이게 맹장이라죠. 맹장. 이 맹장에 매달려 있는 얘가 충수돌기입니다. 맹장염이나 충수염이나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구조다. 다른 구조다. 다르죠. 예. 맹장에 매달려 있는 게 충수다. 그럼 우리 그 염증을 일으켜서 배를 아프게 하는 거는 충수 돌기에 염증이 생긴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충수 돌기잖아요. 네네. 그럼 충수 돌기 그 염증이 생긴 게 충수 돌기요. 네네. 맹장 자체에는 염증이 안 생깁니까? 충수 돌기를 가지고 있는 그 맹장이. 예.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가
맹장이죠. 아. 근데 대장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게 염증이 똑같이 생기는 거죠. 아, 똑같은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충수돌기염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네. 정확한 이름이다. 네네. 네. 옛날에 그 맹장염에 걸린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어제 머리카락을 씹었더니 맹장염이 걸렸다고 엄마가 얘기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원인이 뭡니까? 진짜 이거 뭐 모래, 씨앗, 머리카락 이런 게 찌르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중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얘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홈이거든요. 이게 맹장 아까 저 충수도리를 보면 맹장에서 얘들 개구가 통하니까요. 이쪽으로 구멍에 그걸로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지고 뭐 그게 들어가는 것들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을 수 있고 씨앗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충들이 충도 해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제일 많은 게 뭐 소위 말하는 똥이죠. 똥도 들어갈 수 있고 얘들 들어가면은 잘 나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죠. 아, 진짜 원인이 똥이네. 네, 성인에서 제일 많은 게 똥이고 네. 씨앗 이물질 기생충 또 병원에서 조영제라는 거 이게 또는 암이 생기죠. 아, 암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충수돌기암은 없죠, 근데 따로. 충수돌기암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배가 좀 아프다 하면 음. 무조건 병원에 좀 가야 되겠네요.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성 복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급성 복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의학적으로는 6시간 이상, 예, 예. 평균 6시간 이상의 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때는 뭔가 안에서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6시간 이상 배가 아프다. 예, 6시간. 이게 어떤 증상이면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네. 우리 말하는 상복부. 네.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뭐지? 글쎄 모르겠네. 모르겠네. 상복부, 네네. 상복부를 비롯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꼽 주위에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아, 배꼽 주변이. 주변에.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이게만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더 이렇게 아픈 게 네. 오른쪽 하복부 쪽으로 이렇게 아.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증상이 이렇게 미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우측 하복부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밥맛이 없어요. 지옥제라든지 뭔가 복부에 가득 찬 느낌, 빵빵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설사 혹은 변비가 나타나기도 구토가 나오고 메스꺼 옵니다. 근데 비슷한 증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뭐 미열에 식욕저하.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혼란을 주죠. 이런 게 그렇죠. 일상생활하다가 누구나 다 한 번쯤 이런 식으로 겪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어. 네이버 검색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저도 살짝 아프면 이게 뭐 네네. 담석인가? 네네 맞아요. 이거 맹장인가? 비슷해요 그게 나타나는 비슷해요? 게. 예. 그러니까 6시간 평균 6시간 이상이면은 네. 뭔가 우리가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이게 뭐 민간요법으로 뭐 이게 어디 누르면 좀 낫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중수돌기염이라는 거는 이게 거꾸로 정상으로 가지는 잘 않는 그런 병입니다. 염증이 일단 걸렸다 하면은 그냥 계속 악화되는 알카 일변도로 가기 쉬운 그런 병이 중수돌기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러면 병원을 가가지고 그렇죠. 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첫 시작점이 될 수가 있죠.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촬영하고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중수돌기염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수술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충수염하고 비슷한 증상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게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아 때는 위장염, 대장염, 네. 그리고 급성 위장염, 네. 그 맥켈시병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아관은 이게 둥글 오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한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튀어나오면 이 부분이 염증이 잘 걸립니다. 그런 부분 맥켈시병이라는 게 있고 장중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이 꼬이는. 장이 꼬이는 건 아니 장이 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우.
파우더라는 거예요. 얘들. 먹질 못하고 토하고 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장이 구멍이 나기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흔히는 대장염이라든지 특히 소아에서는 어린애들 같으면은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상기도 감염, 감기를 앓고 난 후에 똑같아요. 아프고 미식겁고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다가 얘들이 아픈 게 오른쪽 하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동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초음파 검사해 보면 이게 중수돌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옆에는 또 보면은 장감막이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감막의 임파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염증인 애들이 많아요. 장감막 염증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항생제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여성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질환도 있나요? 골반 쪽에 여성 특유의 그런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제 잘 병을 일으키죠. 골반염이 생기고 안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소 쪽에 무럭이 있고 난소에 얘들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통증이 있죠. 또 난소암이라든지 자궁의 임신, 요로감염 이런 병이 있을 때 아래 하복부가 아프면서 열도 나기도 하고 똑같이 통통이 옵니다. 그 밖에도 뭐 각종 소화기암이나 개실염, 뇌암, 네. 담낭염도 네네. 비슷한.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암뿐만 아니라 궤양, 담낭염, 특히 개실염이라는 게 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중수가 있는 그 자리 근처에 개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측 대장, 맹장 자리에 혹은 우측 그 대장 쪽에 개실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맹장, 즉 충수돌기염은 한 번 걸리면 그 이후에는 안 생기는 겁니까? 떼내니까네. 생기지는 않죠. 떼내면. 근데 그 안 떼고 그냥 있는 분들이 간혹하다 있어요. 일단 맹장염 걸리면은 그 항생제로서 일단 일차적으로 방패로 삼키고 있죠. 만성으로 가면은 그런 환자들 수술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요. 떼내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들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병만 되면 또 안 좋은 거잖아요. 정말 그건 칼이 안 들어갈 때도 딱딱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충수염, 배가 아프다 하면 이게 CT를 찍어봐야 되나요? 뭐 어떤 걸로 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까? 예. 처음 검사할 때는 여러 가지 장비도 쓰기도 하고 또는 피검사, 소변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 피에서 염증 세포가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소변 검사를 하면은 소변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들이 소변에서 염증 세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로 기관에 어떤 병이 없는데 염증 세포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면은 골반 쪽으로 얘들이 염증이 번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심한 상태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음파죠. 초음파. 네, 그게 초음파고요. 이게 충수 돌기가 이리처럼 커져 있습니다. 음능이 가스만 차인 걸 수도 일단 음능이 이렇게 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마침 이 환자는 림프절이라 해서 아까 장감막 쪽에 림프절이 얘들이 커질 수 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동반된 경우 이렇게 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장비는 엑스레이가 안 쓰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주 손쉽게 우리가 바로 진단 내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게 충수염 진단이 딱 내려지면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술방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술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일단 충수염이라 생각해가지고 염이니까 우리가 항생제로서 치료하자. 플러스 수술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일반적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메스로 직접 아랫배를 찢어서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복강경인데 제가 알기로는 배꼽으로 들어가는 복강경이죠, 그렇죠? 네네. 요즘은 복강경이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조그만 구멍을 내 가지고 카메라도 들어가고 조그만 장비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안쪽 충수를 다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카메라를 위치를 돌리면은 복부 내 인간은 위에 있는 장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수술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그 배꼽으로 딱 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멍만 뚫어가지고 할 그렇죠. 수 있는. 네네. 그럼 그게 그 80년대부터 수술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네네. 이 기술의 발전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겠어요, 네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보다 정말 편해졌죠. 네네. 저희들 할 때는 그 복강 장비가 네. 수립할 때는 없었습니다. 음, 근데 수련이 거의 끝나고 이제 나면서 이렇게 복강 장비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장비도 굉장히 그 아주 그 미개척 분야고 네. 발달이 안 돼가지고 원시적인 장비라 하지만은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네. 요즘처럼 정말 휘황찬란한 기계들 많이 있는 시대와 다르죠. 네. 뭐 그때도 역시 복강경이라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야, 한양 류바디 병원 가면 이런 뭐 첨단 장비들 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 있죠. 이성호 원장님의 과장님의 집도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우세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복강경 자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처음 배를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안쪽을 한번 다 그 배 전체를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제 이게 병 있는 병소를 찾죠. 네. 그 이제 어떤 지시 인디케이션 될 수 있는 게 이게 대장 쪽입니다. 우측 대장. 네네. 중수가 뒤쪽에 걸려 있는 분이 있어요. 아, 그 앞에 보면 보이면은 이게 굿모닝 앞에 이렇게 하고 뒤에 있으면 아이 뒷배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 이런 말 하거든요. 뒤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장갑망이라는 얘기를 다 결차를 하면서 기계라고 해서 이게 걸어 올리죠. 이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맹장 부분이고 여기 충수돌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가미 같은 걸 집어 넣어 가지고 네네. 당기면은 얘들 결찰되도록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결찰 부위 양쪽으로 해가지고 요 장비를 해가지고 소작을 쉽게 끊어내는 장비. 충수돌기 이것도 내 몸의 장기이기 때문에 잘라내면 이상이 없다지만 이상하게 나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네네. 차이가 없습니까, 진짜?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중수돌기는 태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직 병을 만들 수 있는 예. 중수염을 만드는 네.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뭐 논의 질문인데 그 담낭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네, 맞아요. 예, 담낭도 잘라내도 별 이상 없다는데 그 맞는 거예요? 네,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간에서 내려온 그 분비되는 정전되는 그 담즙이 있죠. 네. 그걸 보관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필요할 때 소화액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짜줘 가지고 이게 12장으로 개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애들이 뭐 일시 보관 장소라고 얘기될 겁니다. 이게 그 충수 돌기를 딱 잘라내는데 암이네? 네. 암이 보이네? 이게 암이 되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흔하진 않죠. 네. 아주 뭐 1% 채 되지도 않는 아주 희귀한 그런 네. 케이스인데 암이 뭐 모든 장기에는 암이 다 오듯이 또 이런 충수에도 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경에서 유래되는 그 병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가시노이드 라는 그런 병입니다. 종양의 크기에 있어 가지고 조금 수술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cm 이하이면은 얘들이 충수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것만 잘라줘도 되는 거죠. 확대 수술할 필요도 없다. 근데 1cm와 2cm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그게 잘라진 면에서 암세포가 있다든지 중수 그 옆에 장갑마연에 대해서 임파선이 커져 있고 뭔가 암의 소질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확대 수술, 즉 우측 대장을 절제해줘야 수술 필요합니다. 커지네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그 충수에서 점액질을 네. 많이 분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보통보다도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중수가 탱글탱글합니다. 왜냐하면 점액질이 꽉 찼으니까요. 그 뮤신이라는 건데 점액질에서 암세포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액질을 많이 만드는 그런 그 시스트 아데노카시노마라는 게 있는데 얘들 있을 때는 긴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자를 때 넣어버리면은 암세포가 그걸 습기해가지고 복강에 퍼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수술 자체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암이 여러 곳에 가는 데를 피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대다수가 또 이렇게 충수를 잘 잘라내면 건강하게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췌장염 아니지요. 충수염 맞습니다. 1부터 10까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봤는데 의료계의 덕장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부산 연산동역 근처에 있는 한양 류마디 병원에 우리 이상호 과장님 꼭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좋은 또 프로에 나와가지고 더 건강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좀 더 제 지식을 또 여러 분들께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저도 지식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걸 좀 더 느끼면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과 또 최신 치료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제 외과 의사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선한 또 영향력을 또 이렇게 전파해 주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 건강 튜브 조태구알 많이 함께 해주시면서 건강 튜브는 매주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건강 튜브.